light the fire. You place the flowers in the vase that you bought. 이치범입니다. 제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20대에는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30대에는 사회운동을 했고, 40대에는 남들이 다 안정적인 생활을 원할 때 사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환경운동을 하다가 그 뒤에 2년이 되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이사로 재직을 하다가 우연히 2년이 되어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자원재생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런 이제 환경 전문가라고는 특성과 또 공사에서 경영을 했던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환경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관련된 특별한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2002년도에 고양 시민들이 추대를 해서 녹색 시민 후보로 고양시에서 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 좋게 낙선을 했지만 그 인연으로 고양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현재 고양환경운동연합 고문으로 고양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정치 철학이라기보다는 제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번에 제가 선거의 메인 카피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가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심사위에서 심사위원장의 강철규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후보들한테 숙제를 3개를 냈습니다. 근데 3개의 질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경제 가치와 사람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쪽을 택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그냥 이 명함 하나 보여드리고 해답이라고 얘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경제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문제,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가치 측면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람 대접받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다고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를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철학으로 삼고 그거를 구현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 현안으로 친다고 하면은 오래된 현안으로서 서정초등학교 아파트형 공장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로서 서울 문산 간 민자 고속화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큰 덩어리의 문제는 서울 문산 민자 고속화도로의 문제가 관통해서 흐르는 문제이고, 서정초등학교의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 달리 표현하면 교육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는 데서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하고 또 심지어는 1인 시위까지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안을 파악해 볼 때 사실은 이 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식을 동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가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서울 문산 민자 고속화도로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이 고속화도로를 계획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도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조 원 넘게 드는 사업을 이게 일종의 구책 사업인데 예전에 뭐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했던 그 SOC 사업의 민자 유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에 의한 그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민자 유치 방식이 잘못돼 있고 이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든지 또 이 효율성과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 도로 건설의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의 입장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다. 단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 자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 노선이 같이 통과되고 있는 그 서울 쪽이나 또는 부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 또 국회의원, 또 시의원, 도의원,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 도로 자체가 이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을 막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고양시의 그 자치단체,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중앙 정치인들이 모두가 합심을 해서 같이 뭐 대책위도 구성하고 또 그 파주나 문산 쪽의 대책위, 또 서울, 또 부천 대책위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동 보조를 맞추면은 이 부분은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선 그 정치가 해야 될 바가 뭐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은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저는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받아도 불안하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불안하고 받지 못하면 더 불안하고 그러다가 대학을 가면은 대학생은 그 등록금 걱정에 그다음에 취업 걱정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불안함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언제 잘릴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 집 걱정, 자녀들 보육 걱정, 뭐 이런 부분 속에서 불안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렇게 허우적허우적 살다가 사실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 어른이 되면 연령이 높아지면은 이제는 절대 빈곤으로 빠져듭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가 우리 그 현재의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우리 사회를 정말 올바른 선진국의 대열로 올려놓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또 원탁회의에서 다듬고 있는 2013년 체제라고 하는 부분,
그 남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의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로 벌어진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 고도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생겨난 생태와 환경의 파괴의 문제, 이 세 가지 평화와 복지와 생태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거가 이번 2012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총선에서 승리를 원하는 민주당이 혁신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모두가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 MB 정부의 헛발질에만 기대어서 갖고는 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혁신과 관련된 부분, 당을 혁신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간의 혁신 갖고는 안 되고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 야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죠. 이 통합의 과정이 없이 한나라당의 그 강고한 보수 세력들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잘 틀어쥐고 나갈 때에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총리 모시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혁신과 통합에서 추구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지난 4년, 앞으로 이제 5년이 되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관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MB 정부가 심판받아야 될 점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또 저의 그 영역에서 볼 때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4대강과 관련된 확실한 심판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 당내 절차에 의해서 경선에 의해서 그 후보가 선출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진보당과의 단일화의 과제인데, 우선 이제 진보당 중앙당의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돼 나가겠죠. 근데 이 중앙당 속에서 그 전체 선거구를 놓고 단일화하는 작업이 설사 그 불투명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그 합의와 조정에 의해서 충분히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보당에서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강 후보와는 지난 10년간 같이 많은 생각들을 같이 나눴고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 조정을 하면은 그 원만히 조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덕양을 해서 출마한 이치범입니다.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새롭게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면서 덕양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이쁘게 꾸려놨습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MB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